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절제할 용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엔 절제와 규율이 몸에 밴 사람들이 있나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적당히 먹고 정크푸드를 먹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는 그들. 뭔가 우리와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걸까요? 이 책의 저자 데이먼 자하리아데스는 뇌과학과 심리이론에 기반하여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는 절제 시스템을 고안하여 스트레스 없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절제부터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는 절제야말로 손쉽게 자신을 변화시킬 방법이며 누구나 절제할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아마존 자기계발 심리학 분야에서 10주 연속 1위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내 안의 유혹과 충동을 다스리고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절제할 용기. 그 중에서도 절제의 원칙 파트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절제는 실행하는 힘이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결실을 얻길 원한다. 직장에서의 성공을 원한다. 신체적으로도 완벽해지기를 바란다. 안정된 재정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집안을 잘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목표를 갖는다고 해서 모두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쉽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통제는 절제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절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흔히 절제력이라 하면 무언가를 참는 힘이라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그 반대다. 절제력은 무언가를 실행하는 힘이다. 자기 통제는 당신이 무언가를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멈추게끔 하는 힘이다. 자기 통제는 당신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디오 게임을 멈추도록 만든다. 자기 통제는 당신이 다이어트 중일 때는 정크푸드를 먹지 않도록 만든다. 자기 통제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험한 말을 하는 걸 참도록 만든다. 반면 절제는 당신이 알람 시계의 스톱 버튼을 누르고 더 자고 싶어 할 때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든다. 절제는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집안 청소를 하도록 만든다. 절제는 당신이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일을 지속하도록 만든다. 두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의미가 동일한 거울의 양면일 수 있다. 그러나 성공의 관점에서 당신이 절제를 체득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절제를 무언가를 참는 힘이 아닌 무언가를 실행하는 힘으로 인식해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후자의 힘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언가를 참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두뇌도 그 행동을 피하는 데에만 몰두하게 된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의 두뇌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한 목표를 잊기가 쉽다. 목표를 잊어버리면 무언가를 참아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니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 반면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해야 하는 일에 몰두하면 우리의 두뇌는 원래의 목표에 집중하여 그것을 잊는 일이 없다. 자연스럽게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행동들도 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 통제가 아닌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정크푸드를 삼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해보자. 우리의 의식이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크푸드도 먹지 않게 된다. 반면 우리의 의식이 정크푸드를 먹지 않는 일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당장은 정크푸드를 먹지 않을 수 있어도 다이어트를 한다는 목표의식은 잊기가 쉽다. 다이어트를 잊으면 정크푸드를 먹지 않을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무언가를 참는 일은 일의 연속성을 갖기가 어렵다. 두뇌의 입장에서 정크푸드를 먹지 않는 행동은 정크푸드를 먹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수행돼야 하는 개별적인 업무로 인식된다. 우리의 두뇌는 평소엔 긴장이 풀린 상태로 있다가 충동이 생길 때마다 힘든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더 강하게 소모시킨다. 그러나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두뇌는 이를 하나의 업무로 인식한다. 다이어트를 지속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연속성 있게 유지시킬 수 있다. 그 상태에서는 정크푸드를 먹고자 하는 충동도 자연스럽게 깨지기 마련이다. 절제란 자유다. 절제란 자유다. 몇 년 전 나는 작가 조코 윌링크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게 됐다. 그의 말을 들은 나는 어리둥절했다. 내 가치관과 반대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절제를 실천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기 마련이다. 그는 왜 절제를 자유라고 한 것일까? 사실 윌링크가 말한 자유는 충동과 유혹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충동과 유혹은 나의 감정이고 나의 신체적 욕구이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기에 충동과 유혹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외적 개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절제와 자유는 각기 반대 진영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여기서 논하는 자유가 그저 육체적 욕구대로 방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각자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면 말이다.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행동과 결정을 자신의 의지대로 하기를 포기하고 충동에 맡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신의 목표와 가치, 신념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계속 충동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노예화하는 것이다. 절제란 당신을 올가매는 충동과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충동과 유혹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라. 충동과 유혹은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좌지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길을 선택할 자유를 갖게 된다. 현재 보상이 아닌 미래 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받을 보상보다 현재에 받는 보상을 선호한다. 도파민을 분비하고 싶어하는 뇌가 지금 바로 보상을 받으라고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작용이 강한 사람일수록 현재 보상을 선택하기 위해 미래 보상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런데 30일 후에 돈을 받으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당장 받으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미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30일을 기다렸다가 돈을 받을 것이다. 반면 당신이 오로지 현재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지금 돈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는 30일 후에 어찌 될 줄 알고 기다리느냐며 미래 보상의 가치를 폄하할 것이다. 보상 지연을 통한 미래 보상 획득. 보상 지연은 미래에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 지금의 보상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절제의 핵심 요소로 당신이 보상 지연 능력을 기른다면 장기적인 목표를 더 쉽게 성취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상 지연은 미래에 더 큰 보상이 주어지기에 이뤄진다. 지금 당장의 만족감을 포기하는 것이니 그에 걸맞은 추가적인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래 보상은 당신에게 더 큰 만족과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정크푸드를 먹고 싶은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면 날씬한 몸매, 깊은 수면, 스트레스 해소, 상쾌한 기분이라는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 만약 운동선수가 운동 연습을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면 나중에 좋은 성적이라는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 때때로 미래 보상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당장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불법 약물을 사용하라는 유혹이나 압력을 받을 때 미래 보상을 생각하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당신은 직장 동료를 모함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한다는 미래 보상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마시멜로 연구. 1972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수행된 마시멜로 연구는 어린이들의 보상 지원 능력과 그들이 커서 성공하는 것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연구진은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다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바로 먹을 수 있지만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먹으면 그 보상으로 마시멜로 한 개를 더 받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40년 후에 다시 조사했더니 15분간 기다리고 마시멜로 한 개를 더 받은 아이들이 여러 측면에서, 즉 학업 성적이 좋고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등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이 보상 지연을 가능하게 하는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상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아이들이 오래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당시에는 왜 보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보상 지연에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보상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보인 여러 양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다. 2012년, 이번에는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마시멜로 연구의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불확실성이 아이들의 보상 지원 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28명의 아이들을 모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우선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연구진이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스탠포드 대학교의 마시멜로 연구와 동일한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약속이 어겨지는 경험을 한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평균 3분 20초를 기다렸다. 반면에 약속이 지켜지는 경험을 한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4배나 더 긴 평균 12분 2초를 기다렸다. 실험 후 인터뷰에서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한 개 더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보상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가 잦아졌다. 앞서 약속이 깨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믿음에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왜 사람들이 보상 지연에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제공해준다. 현재 보상을 포기하면 미래에 더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데 의문을 가질 경우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몸매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자신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데에 의문을 품는다면 정크푸드를 먹을 가능성이 커진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공부가 시험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점에 의심을 품으면 공부를 집어치우고 친구들과 어울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작용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른들도 유혹에 굴복하느냐 또는 유혹을 이겨내느냐를 결정할 때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국가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되면 저축하는 대신에 소비를 늘리려고 한다. 보상 지연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불신이다. 당신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차례 이러한 불신의 상황을 경험해 봤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번 미래 보상에 대한 불신이 생긴 상태에서는 영영 보상 지연이 어려운 것일까? 좋은 소식은 이런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보상 지연을 잘하는 3가지 팁. 보상 지연 능력은 근육과도 같다. 보상 지연을 자주 할수록 그 능력이 더 강해진다. 여기서는 보상 지연에 필요한 근육을 키우는 3가지 운동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규칙적으로 이 방법들을 실행하면 전반적인 절제력을 손쉽게 향상시킬 수 있다. 1.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 보상 지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작은 목표부터 수행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골반 근육이나 복근을 강화시킬 때 크런치 운동을 하곤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루에 크런치 50개 10세트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처음에는 10개 3세트로 가볍게 시작해서 근육이 강화되면 그 양과 횟수를 늘려간다. 보상 지연을 강화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달성해내는 작업으로 시작해서 점차 큰 목표를 달성해내는 연습을 하면 된다. 보상이 지연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설탕의 유혹을 이겨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고 치자. 이제부터 6개월 동안 설탕을 멀리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우선 24시간 동안 설탕을 멀리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24시간 동안 설탕을 멀리하는 것에 성공했다면 점차 기간을 늘려가면 된다. 다음에는 72시간 동안 설탕을 멀리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식으로 목표의 크기를 점차 늘려나가면 자연스럽게 보상 지연 능력이 커진다. 2. 유혹의 대가를 인식하라. 모든 유혹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람들은 유혹에 따를 경우 좋지 못한 결과가 뒤따를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쉽게 까먹고 지금 당장의 쾌락을 선택한다. 특히 유혹의 대가가 먼 훗날 발생할수록 더욱더 무시하기 쉽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에 따르는 대가를 상기해보는 연습을 해보자. 처음에는 유혹의 대가를 상기해보는 것조차 거부감이 든다. 그러나 그것에 익숙해지면 유혹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 3. 정확한 미래 보상을 설정하라.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녀야 한다. 목적의식은 그 목표에 대한 이미지가 구체적일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그렇기에 목표가 되는 미래 보상의 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정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냥 돈을 저축하겠다 하지 말고 7월 1일까지 500만 원을 저축하겠다고 결심하라. 금액과 날짜를 정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이르는 핵심이다. 그냥 멋진 몸매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신에 7월 1일까지 10kg을 줄이고 지방을 10% 빼겠다고
구체적인 타깃을 정하라. 이렇게 하면 미래 보상에 대한 의구심이 쉽사리 일어나지 않고 달성해야 할 목표에 집중하기 쉬워진다. 절제력이 무언가를 참는 힘이 아니라 무언가를 실행하는 힘이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어떤 행동을 참는 것이 절제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연스레 모든 행동을 집중하게 되는 절제야말로 모든 충동과 유혹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관점이 정말 긍정적이면서도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